네, 국내외 증시에 둘러싼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 증시 전망까지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TV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좀 보고 갈까요? 네. 뉴욕 증시가 사실 지난주에 FOMC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반전을 보였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지표 덕분이었죠? 네. 일단은 FOMC 이후에 직전까지는 사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나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내렸죠. 대표적인 대형주 종목들이 다 많이 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고객님들께서 많이들 전화하셨어요. 왜 금리 내렸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한국 시장이 힘든 거는 12월 내내 힘들었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미국 시장도 왜 이렇게 조금 위험한 거 아니냐 그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것은 기준금리에 대한 경로 변경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년에 그래도 한 4번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걸로 예상을 했었고 그다음에 2026년까지 중립금리를 그래도 한 2% 중후반 정도까지로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 한 중립금리가 그래도 한 3% 중반까지 올려갔다는 점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기준금리의 변경이 가장 컸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기준금리 기존의 그 전략대로 채권이든 주식이든 포지션들을 구축해놨던 기관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산시장에 다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되는 그런 전략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크게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있었던 일이고 이 부분들이 다시 또 내년에 가서 이제 내년도 FOMC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입니다. 1월 달 말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에 경기 부양을 통화 정책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존 페드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금리 경로는 또 바뀔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요 구간 사이에 변동성, 불확실성이 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 트럼프 취임 전까지 또는 1월 FOMC까지는 조금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꽤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금요일 날 지표가 PCE가 생각보다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잘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은 반등을 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변동성 구간에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아직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사실 이제 PC의 물가 지표가 예상을 이제 밑돈 영향으로 3대 지수가 1% 이상 강세를 나타냈고 좀 안도감을 나타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아직은 좀 변동성 구간에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 거죠. 사실 그 6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낸 10년물 국제금리도 여쭤보고 싶은 게 10년물 국제금리가 4.5% 이상에서 0.1%포인트만 올라도 S&P 500은 2%, 코스피는 3% 내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국제금리 당분간 좀 안정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두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10년물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성장주들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 이후부터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진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의 성장주들이 크게 반등다운 반등을 이뤄내지 못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런 영향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과연 내년도 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에 어떻게 빨리 다시 한번 안정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변동성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또는 너무 이 변동성에 두려우시면 주식 자산의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지금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국제금리도 증시도 좀 변동성 구간이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그것이 좀 불안하신 분들은 주식 비중을 좀 줄여가는 것도 지금 시장의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과연 그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삼성전자 지금이 살 때야 더 기다려?
예, 목표 주가가 좀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고민이 커집니다. 근데 뭐 살 때야라는 고민보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더 크기 때문에 예. 보조금 확정이 있었습니다. 예, 너무나 좋은 소식이었고요. 다만 6조 9천억 원으로 좀 원안보다 26%나 감액된 상황인데 트럼프 취임 후에 좀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 좀 예측해 본다면요. 일단은 지난주에 하이닉스가 먼저 확정이 됐죠. 네. 근데 하이닉스 된 다음 날도 사실 주가는 좀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은 사실 보조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년도 반도체 업황 우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는 주가에 많이 프라이싱 돼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예, 51%대를 항상 유지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50%대까지 내려왔고요. 뭐 40%대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지금은 모든 면에서 뭐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어떻게 보면 과하게 좀 다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언제 살까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조금 내년도 우울한 수준이고요. 내년도 올해 사실 올 연말에는 사실 크게 기대했었던 레거시 반도체 업황 상승도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보다는 이제 가이던스죠.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내년도 상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과연 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잠깐 3천억 정도 순매수한 날이 하루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대형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급은 굉장히 좀 거래대금도 약해지고 수급이 굉장히 좀 얇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만 매수를 해주면 예전에는 뭐 사실 1조 이상은 매수를 해줘야 주가가 좀 세게 움직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4천억 정도만 외국인들이 순매수 해준다라고 하면 사실 지수가 굉장히 조금 급변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들이 가격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면 외국인들이 과연 언제 돌아올까 이거든요. 언제 들어올까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연말에 내년도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 정치 변동성이 사실 저는 제일 크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면 굳이 정치 변수가 있고 정치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년도에 경제 성장을 과연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까? 트럼프와 협상을 해서 지금 다들 모든 나라가 트럼프와 협상을 해서 지금 자국에 최대한 피해를 덜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컨트롤 타워가 없는 어떻게 보면 부자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제대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반대로 그 변수가 조금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의 메리트는 굉장히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얼마큼 빨리 앞당겨지느냐에 따라서 한국 시장의 외국인들이 빨리 돌아올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뭐 LG 에너지솔루션, 한국의 대형주부터 사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예측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 변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매도를 하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들 전반적으로 매도의 개념보다 사실 뭐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다른 지금 잘 수출주로 막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좀 저는 지금 기다리는 구간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안정만 된다면 좀 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그때는 대형주부터 살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 종목의 이슈. 자, 그런 와중에서도 외국인이 산 업종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도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뭐 방산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주들 여전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수출이 결국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환율까지 높다라고 하면 지금 고환율의 수혜를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수출주인 거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수출주라고 해서 모두 다 수혜를 받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수출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업종 또는 회사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주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이제 식품주, 화장품주 같은 소비재 주식들, 이제 K컬처 열풍을 타고
이런 우리나라 문화와 관련된 기업들, 먹는 거, 대표적으로 뭐 삼양식품 같은 회사들이 네네.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수출이 단순하게 기존에 있었던 수출보다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외국인들 사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홀로 오른 그 업종들 네. 종목들 그 쭉 나열해 주셨는데 네. 조선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거의 대장주 역할을 네, 한다고 해도 맞습니다. 과언이 아닌데 팀장님의 픽 종목 업종이잖아요. 네, 네. 그럼 조선주는 조금 더 보유를 하면 될까요? 그 전략 면에서 좀 녹여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계속 조선주 관련해서는 좋은 뉴스, 트럼프에서도 네. 좋은 뉴스, 트럼프 정부에서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고 있고, 사실 올해 조선주 수주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작년 2023년 대비해서 그렇게 목표 대비해서 그렇게 달성률이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우리가 2009년, 2010년도에 너무 저가 수주를 하면서 고생했던 경험들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작은 컨테이너선부터 해서 이제 저가 수주들을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조선업은 이제 도크가 차면 새롭게 수주를 받을 수 없거든요. 향후에 뭐 일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중국이 도크들이 굉장히 조금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들이 많이 다 차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한국 쪽으로 많은 수주들이 더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의 그 조선업과 관련된 한국과 관련된 동맹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유지 보수와 관련된 MRO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한국 조선업은 내년까지도 일단은 네.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일단은 지금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번 12월 들어서 그 정치적인 변동성이 시장을 지배했을 때도 가장 덜 빠졌을 종목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었거든요. 네. 바이오가 조선업이 가장 잘 버텼었고 반등 시에도 가장 빠르게 올라왔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경로가 조금 변경되면서 최근에 조금 시장 주도주에서 조금 이탈하는 경향이 좀 보여주고 있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도주 신고가를 계속 치고 가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주도주가 좀 명확하게 좀 더 보이기 때문에 언제 부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언제 꺾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실적이나 수주와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 일단은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될 네.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트럼프 네. 관련과 고환율 수혜로 원탑 탑픽 업종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반적인 그러면 한마디로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 주 이제 배당락도 있고요. 예. 네, 이제 이번 주 증시 마지막 주간에 돌입을 합니다. 일단은 계속 12월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12월 중순까지는 원래 좀 좋지 않은, 우리나라는 산타 랠리보다는 연초 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부터 일단은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적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바이오가 이번 주에 얼마큼 반등할 수 있는지 여부, 네. 그다음에 예. 연초에 바이오. 네. 예. 그 부분들은 한번 기대감이긴 합니다만, 한번 몇몇 종목들은 또 기대감 살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sek터도 한번 과대낙폭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하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말씀드렸던 화장품, 그다음에 소비재, 고환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주 섹터들도 같이 보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하신 분들은 이들 업종만 좀 추격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조선 기자재, 소비재, 화장품. 그리고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또 전략들 수정해서 함께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식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불확실성 많지만 저희 글로벌 식스와 함께 하시면 미증시에서도 수익 잘 챙기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